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강신재 작가의 단편소설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여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단편소설이죠. 그럼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씻고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성큼성큼 수키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면 수키는 항상 그에게서 비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그는 수키에게 뭘 하냐 물어보고는 수키에게 출출하니 음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수키는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키에게 와서 음식을 부탁하는 이유를, 언제나 냉장고 앞을 그냥 지나가면서 부엌에 있는 아주머니께 부탁을 하지 않으면서 꼭 수키에게 와서 출출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말이죠. 조금 뒤 그는 수키에게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했고 수키는 흔쾌히 그와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공부를 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수키는 우둔한 사람을,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둘은 운동을 마치고 약수터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는 표주박으로 약숫물을 떠 수키에게 주었습니다. 수키는 아주 조금만 마셨고 뒤이어 그가 약수를 마셨죠. 그 짧은 시간 그의 얼굴에는 강한 감정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키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와 남매라는 사실이 혐오스러웠죠. 그녀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그가 마시다 남긴 콜라잔이 있었죠. 그녀는 콜라잔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약수터에서 표주박으로 그랬던 것처럼. 수키는 이곳에 오기 전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냈습니다. 3, 4년 전까지 엄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넷이서, 그리고 엄마가 서울로 간 뒤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죠. 수키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중이었고 사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키는 아버지에 대한 정보나 감정이 없었죠. 어느 날 수키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무슈리가 찾아왔을 때 엄마는 서울로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무슈리가 와서 수키마저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수키는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으로 오게 된 거죠. 무슈리와 엄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수키가 그를, 즉 오라버니인 현규를 만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대학생 현규를 수재라 소개하며 수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했습니다. 그렇게 22살의 현규와 18살의 수키가 만났고 남매가 된 것이죠. 수키는 그를 오빠라 부르기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이유들 때문이었죠. 무슈리는 수키를 편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대해줬습니다. 때론 섭섭할 정도로 말이죠. 그는 사립대학의 교수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키가 무슈리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그가 프랑스 영화에서 본 불쌍한 아빠와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건 수키였습니다.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서울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그를 알게 된 것이 엄청난 행복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이렇듯 그녀의 기분은 매시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슈리가 해외로 출장을 갈 거란 소식이었죠. 수키는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시간마다 마주치는 현규가 불편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키는 엄마와 협상을 합니다. 무슈리가 없는 동안에만 저녁을 알아서 먹을 테니 저녁 식사 시간마다 식당에 가지 않겠다며 말이죠.
일요일 아침 엄마가 등나무에서 주웠다며 수키에게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는 지수가 수키에게 쓴 편지였죠. 장관의 아들인 지수는 의과 대학생으로 현규의 테니스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곧잘 사람들을 태워다 주었고 수키 역시 그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수키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죠. 수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엄마는 수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수키는 알겠다 말했죠. 수키는 마음속으로 현규를 사랑한다 말한다면 엄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키는 심란한 마음에 산책을 하다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 했고 수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답을 못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수키는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뜻밖에도 현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화난 얼굴로 수키를 노려보며 어딜 갔다 왔냐 쏘아댔죠. 그는 지수의 편지에 대해 말하며 일부러 자신에게 읽으라는 뜻으로 편지를 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딜 갔다 왔냐 물어봤죠.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고 현규는 수키의 뺨을 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수키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수키를 지수에게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아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현규와 수키는 어두운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았고 수키는 현규의 품에 안겼죠.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온 수키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자꾸 불러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자신이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수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찬성했다며 말이죠. 수키 역시 찬성이라 말했지만 현규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산책을 했죠. 어느 날 젊은 느티나무가 있는 뒷산으로 산책을 하던 수키에게 현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있는 집을 세 주기로 했고 자신도 지낼 곳을 구해놓았다며 수키에게는 어머니 친구 집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현규는 자신과 수키 둘 다 공부를 해야 한다며 나중에 만나기 위해 지금 헤어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나중에 함께 외국에 가든지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선 집으로 돌아오라 말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규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수키는 느티나무를 붙잡고 현규를 계속 사랑해도 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느티나무는 혈족이 아닌 남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오빠를 사랑하며 고뇌에 빠진 수키의 1인칭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소설은 아름다운 문체 때문에 인기가 많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젊은 느티나무가 보이고 매미소리가 들리는 듯한 풋풋한 연애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